네, 여러분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병원체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이 병원체가 내 몸에 침투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보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방어하는가 이걸 보는데요. 방어의 종류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선천성 면역이라는 게 있고 후천성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천성 면역을 또 다른 말로 이것을 1차 방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럼 이건 후천성 면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2차 방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막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막는 방법이 있다는 건데 요 세부적인 부분들은 뒤에 가서 다뤄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우선 선천성 면역 1차 방어가 먼저 일어나고요. 후천성 면역은 뒤에 일어나요. 우선 선천성 면역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 면역은 세균이나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려고 할 때 우선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피부나 점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미 살고 있는 이 세균들이 외부의 세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잡아먹는 식균을 하는 균을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식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들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내 피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분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떨 때는 이렇게 열이 나서 그것을 막을 수도 있고 뒤에 가서 주되게 다뤄볼 건데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증 반응. 자, 보시면 여러분들 눈은 참 감염되기 쉬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잘 감염이 되지 않는 것이 이 눈물에 뭐가 있냐면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생물을 억제하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피부나 이 여러분들 점막과 같은 것은 물리적인 장벽 이렇게 쭉 막아놔서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 이 주변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되어 있어서 세균들이 잘 증식하지 못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 피부는 견고한 장벽이다. 어떤 배리어다. 막아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땀과 지방산과 같은 것이 분비되어 있어서 병원체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이나 눈물과 같은 이러한 분비물들에는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중요한 항미생물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섬모나 위벽 이런 곳에서는 여러 가지 점액질들이 분비가 되어서 이 병원체들이 함부로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장벽들이나 1차 방어들이 언제도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너지면 바로 감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너진 다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여기 보시면 바늘에 여러 가지 세균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세균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바늘이 이제 우리 첫 번째 장벽인 피부를 이렇게 뚫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균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냐면 요 비만 세포라고 하는 것이 요거 세균들이 들어왔던 것을 알아차리고 비상 상황에 대한 신호를 보냅니다. 화학 신호 물질을 분비해요. 그리고 초기에 들어온 이 세균들은 대식 세포 많이 먹는다 이 말이죠. 많이 먹는 세포들이 이것을 잡아먹게 됩니다. 그럼 이 신호에 반응해서 어떻게 되면 혈관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혈관 내에 이 작업에 필요한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고 필요한 세포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확장되면 많은 양의 피가 이 방향으로 몰려서 많은 물질들이 올 수 있고 많은 세포들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놈들이 바로 백혈구들이에요. 백혈구들이 혈액을 타고 다니다가 확장된 이 모세혈관을 타고 밖으로 이렇게 새어나와서 요 세균들을 잡아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세균을 잡아먹는 것을 식세포작용 혹은 식균작용이라고 부르죠. 이처럼 어떤 화학적인 물질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불구스름해지고요. 그 주변에 많은 식세포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함께 묶어가지고 염증 반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바늘에 찔린 부분에 여러 가지 백혈구들이 관여하고 여러 가지 신호들이 분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피부가 이제 붉어지고 거기에 열이 나고 가렵고 막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이것을 우리가 염증 반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백혈구들이 세균을 잡아먹는 것, 이거 식균 작용 혹은 식세포 작용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세포막이 변형이 돼서 이것을 처음에 둘러싸게 돼요. 둘러싸서 내부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 이 큰 덩어리를 리소좀에 들어있는 이 소화효소를 이용해서 이것을 분해하고 분해된 것은 이제 이렇게 버리는 거죠. 오른쪽 보시면 이제 이게 세균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백혈구죠. 백혈구 중에서 이제 많이 잡아먹는 놈들 중에 대식세포라고 하는 놈이 존재하는 겁니다. 뭐 그림만 쭉 보시면 돼요. 요 파고사이트가 이게 이제 대식세포라는 겁니다. 대식
세포다. 대식세포가 요즘 마이크로브 미생물을 잡아먹고 있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를 요런 이 큰 덩어리에 잡아먹고 있고 여기도 요런 것들을 이렇게 잡아먹는다. 요때 요걸 잡기 위해서 요렇게 막 뻗어나가는 거, 요걸 잡는 것, 요런 것들을 이제 위족이라고 부릅니다. 위족. 네. 그냥 들어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때 그러면 잡아먹는 것, 요걸 이제 잡아먹었어요. 항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내 몸에 침투에 들어와서 내가 맞서야 되는 대상을 항원이라고 합니다. 이 항원을 내가 잡아먹었다고 치면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먹을 수가 없고 일부를 먹었는데 일부를 먹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 뭐냐? 이 정보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항원의 이 조각들을 외부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이게 들어왔어 이런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신고를 받은 이 보조 림프구라고 하는 것들, 이제 앞으로 림프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림프구가 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겁니다. 자, 다양한 백혈구들이 있는데 그냥 쭉 보시면 되겠어요. 백혈구의 중요한 특징은 이제 핵이 있다는 거죠. 요것도 핵이고 요것도 핵이고 핵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이 그래뉼이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알갱이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할 수 있습니다. 백혈구는 신호 전달이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다양하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에 자기 세포 안에 다양한 신호 물질들을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한 상황에서 분비하는 특징이 있죠. 뭐 사진 보시면 되시고요. 자, 이때 보면 어떤 항원이 들어오면 아까 말했듯이 항원을 잡아먹은 어떤 이 대식세포가 어떤 게 들어왔는지 누구에게 알려준다 그랬어요. 이때 알려주는 애들이 두 명이 있는데 B림프구라고 하는 놈이 있고 T림프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B는 여러분들 본이 뭐예요? 뼈죠. 본 메로우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뼈의 안쪽에 있는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 골수라고 합니다. 골수. 뼈의 안쪽 부분. T는 뭐냐면 T는 우리가 지난번에 갑상샘이 T의 약자라는 거 기억했죠? 그죠? 그래서 근데 또 갑상선 주변에 또 뭐가 있냐면 흉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흉선. 흉선의 약자도 바로 T입니다. 그래서 T림프구는 흉선에서 발달하고요. 발달한다. 그리고 B림프구는 골수에서 발달을 합니다. 근데 발달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전 단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전 단계가 뭐냐면 바로 이 줄기세포예요. 근데 이 줄기세포는 다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골수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곳이 있고 학교를 나온 곳이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골수에서 태어났지만 한 놈은 골수에서 학교를 나오고 한 놈은 흉선에서 학교를 나온 거죠.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이때 T림프구도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요. B림프구도 두 가지로 분화돼요. B림프구는 이 항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형질세포라고 하는 곳으로 바뀌고요. 다음에 또 이것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기억세포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반면 T림프구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 보조세포, 보조 T세포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이 B림프구가 분화되는 것에 도움을 주는 애들이 있고요. 일부는 세포독성 살해 T림프구라고는 좀 어려운 이름에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이 T림프구가 됩니다. 이때 T림프구는 직접 세포가 공격을 해요. 이처럼 세포가 직접 공격하는 것을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고요. 반면 이렇게 항체가 내 혈액이나 림프에게 녹아 들어가서 체액이 이것을 공격하는 것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뒤에 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세포성 면역 보면 요놈 지금 요놈이 뭐냐면 세포 독성 T세포예요. 사이토톡식 T셀이라는데 세포에 독성을 가하는 T 림프구다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그럼 지금 뭘 공격하고 있냐면 요놈을 지금 내가 공격하고 있는 거죠. 직접 세포가 가서 공격하니까 이것을 세포성 면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보시면 딱 내가 그 항원에 감염된 어떤 감염된 세포들을 내가 직접 죽이기 위해서 다양한 화학 물질을 분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면 B림프구는 직접 자신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물질을 번져가지고 어떤 물질을 체액에다가 뿌려가지고 해결을 하는데 이때 뿌려지는 물체가 바로 항체입니다. 항원에 맞서서 무언가 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해서 이것을 항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떠한 항원의 일부 조각을 내가 인식하게 되면 그 조각과 상보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항체를 생성할 수 있는 이 B림프구가 이렇게 열심히 세포 분열을 해서 이렇게 형질세포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형질세포가 다량의 항체를 분비하고
차후에 들어올지 모르는 것을 대비해서 일부는 그 기억을 저장해 놓는 기억세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보셨듯이 아무 비림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항원과 잘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비림프만 많이 만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항체가 이렇게 Y자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면 항원에 이렇게 결합을 해야지만이 항원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항원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결합이 이렇게 되지 못하면 아무 기능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박테리아 A에 있는 부분하고 B에 있는 부분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동그란 곳에 대한 항체를 만들 수 있는 B세포가 만들어지고요. B세포가 분열을 해서 항체를 만들고요. 이 뾰족한 것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만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를 인식해서 만든 놈은 여기에 가서 다시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만들어진 놈도 돌아가서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항원, 요 두 개가 이제 요게 항원이 되는데, 항원에 이와 같이 항체가 결합되게 되면 항원들이 잘 활동하지 못하게 되고 쉽게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좀 빠르게 얘기를 나눴는데 본 수업 시간에 좀 요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천천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